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좀 핫해진 CT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라이젠 CPU 오버클럭킹 프로그램이에요. 원래도 PBO라고 라이젠 CPU 자체에 자동으로 오버클럭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고 클럭이 온도나 여러 환경에 의해서 계속 바뀌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클럭 고정으로 간단한 수동 오버클럭이 가능해요. 현재 르누아르를 제외한 라이젠 3세대를 지원하고요. 스레드리퍼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젠 5 3600을 대원 CTS에서 무려 10개를 받아왔는데, 간단하게 이벤트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요즘은 이런 박스 포장이 아니라 이렇게 멀티팩으로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600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아서 요 AMD 박스로 받아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박스만 요렇게 무지 박스인 거고, 라이젠 멀티팩은 정품이랑 동일하게 3년 사후 지원도 제공하고요. 유일한 차이는 라이젠 요 박스가 있냐 없냐 요것뿐이라고 해요. 그래도 당연하게도 안쪽에 요렇게 기본 쿨러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젠 CPU도 요렇게 있습니다. 구성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 라이젠 5 3500X도 한국에서는 멀티팩으로만 팔렸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프로그램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영상 설명 링크에 들어가셔서 CTR과 시네벤치 R20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시네벤치 R22 폴더 안을 복사해서 CTR 폴더 안에 위치한 CR20 폴더 안에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CTR 폴더에서 프로그램을 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 메시지는 오버클럭 특성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안내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메인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해요. 상단에서는 코어의 CCX 소화, 각 코어의 클럭, 그리고 CPPC 태그라고 각 코어의 수율을 보여줘요. 그런데 만약 이 CPPC 값이 안 뜨고 이렇게 오류가 뜬다면 라이젠 마스터 프로그램을 재설치해 주시고요. 검색, 컴퓨터 관리, 이벤트 뷰어, 윈도우즈 로그, 시스템 우클릭해서 로그 지우기를 누르고 재부팅 해주세요. 그리고 안에는 CPU 사용량, 전압, 전력 소모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가장 중요한 건 아래 설정인데요.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압을 계속 낮추면서 CPU의 수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전압이랑 클럭을 같이 올리면서 오버클럭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램 오버클럭이 이미 안정된 상태에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오스의 LLC 옵션을 건드려야 되는데, 우선 ASUS B550 프라임 기준으로 트위커, DRM 메뉴에서 CPU LLC의 하이 혹은 레벨 3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다른 메인보드들은 이렇게 값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위치는 좀 다르겠지만 VRM, 오버클럭, 트윅, 어드밴스드 요런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 될수록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LLC를 오토로 둬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세팅 모드에서 디폴트와 어드밴스드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어드밴스드에서는 종료 온도와 테스트 시작 클럭을 조정할 수 있는데 결과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먼저 사이클 타임은 각 구간마다 몇 초를 더 테스트할 건지를 설정하는 거고요. 길면 길수록 좋겠지만 240초 기본값으로도 충분해요. 다음은 CCX 델타 값인데요. 요것도 건드릴 필요는 없고 권장값이 CPU에 따라 다른데 아마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폴링 피리어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의 텀인데 요것도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버클럭 이렌스 애큐러시 요것도 꼭 켜주세요. 얘를 안 켜면 오버클럭 적용이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다이그노스틱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CPU의 수율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계속 전압을 낮추면서 여기까지 되나? 이렇게 일일이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수율이 좋은 CPU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짧으면 20분, 길면 1시간까지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해당 CPU의 수율을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으로 알려줘요. 등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오버클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본격적으로 오버클럭이 시작되고요. 얘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클럭과 전압값을 알려주고요. 저는 1.276V에 4.475GHz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매니지먼트를 클릭해서 3번, 1번, 2번 순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여기서 오류가 나신다면 그냥 전압이랑 클럭값을 직접 적으시고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켤 때 이 프로그램이 켜지게도 설정해서 컴퓨터를 켤 때마다 자동으로 오버클럭이 적용되게 세팅을 하면 끝이에요. 다만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튕기거나 그러시면 전압을 0.02V 정도 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죠. 먼저 시네벤치인데요.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면 기존 PBO를 켰을 때는 3.95GHz까지도 떨어지는데 수동으로 세팅하니까 고정적으로 4.475GHz가 들어가고 있어요. 0.5GHz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시네벤치의 경우에는 3350점과 4001점으로 무려 12%나 성능이 상승했어요. 다른 테스트도 몇 개 해봤는데 모든 코어와 스레드를 사용하는 멀티 성능의 경우에는 10%가량의 향상이 있었고요. 특히 i5 10400이랑 비교하면 20%나 차이 나더라고요. 한 세대급이 차이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일일이 값을 넣어서 오버클럭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한번 돌렸을 뿐인데 성능이 기존보다 10% 오른 거예요. 그런데 전력 소모나 온도도 궁금하시죠? 게임이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게임도 몇 개를 돌려봤는데 전체적으로 인텔 i5 10400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텔과 비교했을 때 클럭이 0.5GHz가 차이나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 방어에 좀 더 도움이 돼요. PBO의 경우에는 전압이 1.35V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비해서 수동 오버클럭은 전압이 1.22V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때문에 온도도 5도나 차이 나고 있어요. 즉 CTR 수동 오버클럭을 하면 성능도 올라가면서 전력 소모도 낮아지고 그래서 온도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간편하기까지 하니까 되게 획기적이죠. 일단 멀티 성능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같은 3600에서도 10% 정도가 차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CPU 10개를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 중에 7개가 골드였어요. 그래서 이 골드 3600 5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고요. 고정 댓글이랑 영상 설명에 이제 참여 링크가 있으니까 구글 폼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5개는 기부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전부터 AMD는 CPU든 그래픽카드든 트위커들이 성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상당히 강력한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드 오버클럭 하실 분들은 직접 손으로 다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오버클럭을 해보시려는 분들에게 좋아 보여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